자, 잠시 뒤면 국민의힘에선 3차 경선에 진출할 최후의 2명을 발표합니다. 자, 2차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후보들은 그럼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2명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1등 할 것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각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원들 투표율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1, 2등 안에 들 거라고 봅니다. 최종 이제 매치업 누구랑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야 알 수 없죠. 제가 지금 이 투표 과정에서 충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소진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에게 이번 경선에서 과반을 몰아달라라는 호소를 당원들과 국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2차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이제 두 분의 후보만 추려지는데 혹은 한 분이 과반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 사람 다 박빙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선 경선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럴 거로 봅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는 당연히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거 모르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저하고 문수영하고 할지, 네. 또 문수영하고 한 후보가 할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깜깜이죠. 네, 저 홍준표 후보도 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죠, 깜깜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각 캠프에 후보 캠프에 나를 말고 다른 후보는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가 있죠. 네,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내다보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최종 후보가 나오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3강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2차 결선에서 2명으로 추려지고 다시 한번 최종 결선으로 가지 않겠냐는 짐작이 많고 그중에서 지지율을 중심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기 때문에 2인 중에 김문수 후보가 상수가 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이런 이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캠프에 물어봐도 결과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 5곳에서 1,200명씩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당에 넘겼고 그것이 어제까지 진행된 당원 투표 결과와 합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각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경선을 마무리하는 2차 경선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그리고 수치가 취합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이 당사의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지금 3차 경선 진출자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시부터 시작이 됐고 2시 40분에 예정되려면 발표하게 돼 있는데 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 진출에 실패하면 자기는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후보들 심정이 어떨 거로 예상되세요? 너무 긴장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지금 긴장이 되고 어떤 후보가 이제 2인 안에 들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달리 정말로 치열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치열하게 후보들이 정말 치렀기 때문에 더 그만큼 긴장감 있는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보기에는 이 네 분 가운데 2분 뽑으라면 누구 뽑겠습니까? 제가 뭐 일반 국민이라면 조금 더 그 합리와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최소한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이 탄핵 국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의 행위라고 판단돼서 파면된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은 뽑을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뽑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후보군이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또 유권자로 제가 변신을 한다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셋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좁혀서 국민의 눈높이인 합리성과 본선 경쟁력을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저는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는데 네.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거의 뭐 두어서 침뱉기 수준의 이 토론 결과를 저는 맞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마 홍준표 후보의 자리를 꿰차서 아마 김문수 한동훈의 구도로 전개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그런데 4인을 뽑는 경선에서 지금 원래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을 전부 다 점쳤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하민경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네. 정확하게 이제 판단한 후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룰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4인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또 이제 당원들에 대한 투표라기보다 일반 국민 투표 저희가 100%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과 또 토론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번에 2인 오늘 이제 발표할 2인도 예측과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2위는 이제 당원 투표가 5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비교적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청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국민 이제 100%를 하고요. 네. 2차, 3차는 이제 당원들 저희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을 이제 50% 여론조사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뽑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후보가 될런지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이제 지켜보시는데 어떤 것이 당심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또 본선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0분가량 남았는데 저희가 발표를 할 때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생중계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주 대변인 보기에는 네. 이번에 지금 4인 경선에서 누군가 50% 이상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전혀?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 자체가 찬탄 반탄으로 2대2로 극명하게 갈려 있고요. 최근에 이런 추이를 보면 고루 가져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어서 3강, 1중, 일략으로 하기에는 안철수 후보한테 좀 죄송스럽기 때문에 3강 1중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누가 50%를 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에게 악재이기도 하고요. 한국 정치사에 참 독특한 광경인데 부전승을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아마 오늘 4강에서 2강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동훈 후보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패배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네. 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네. 이거 좀 자중질환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는 늘 이게 혼란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은 뭐냐면 그 한덕수 대행을 차출해서 구여권의 후보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김문수 후보가 맨 처음에 들고 나왔잖아요. 네. 나머지 후보는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의 대상에 들어오고 이른바 3강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면서 나머지 3명 후보도 원칙적으로 단일화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역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덕수 대행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와 다른 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의 지지가 되어서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를 나눠먹는 지지율 파이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머지 3명 후보들의 경우에 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부정적 견해를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는 패배주의다. 자신은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찾아가서 전화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나 소위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가 부적절하고 왜 패배주의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후보가 후보 단일화 문제는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일이지 네. 이걸 지금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캠프에서 나오는 단일화 얘기도 보면은 옛날처럼 뭐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하고 얘기를 해서 한덕수 대행을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이런 단판 성격의 단일화를 상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혹은 당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선 단일화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 역시 어제 얘기한 것이 탄핵당한 총리와 장관이 나서는 게 맞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이라고 하면 뭐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거기에 해당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경쟁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무의미한 말이고 네. 결국은 아직 나서지 않은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토론한 다음에 원샷 경선이라는 제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한덕수 대행 출마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도 사실상 무산되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잘 진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주목할 만한 것이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꼭 묻는 게 나중에 한덕수 대행에게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지지도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카드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당에서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양보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뭐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방식 자체가 또 다르게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느냐가 단일화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 말고 다른 3명의 후보들도 전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어떻게든 마지못해서든 간에 어쨌든 긍정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3분이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단일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네. 봤을 때 단일화라는 게 쉽게 되는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계속 얘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또 반명, 비명 이제 얘기하는 분들과 또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대척점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론을 계속 가지고 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오면 빅텐트, 그랜드 텐트까지 가능하다. 여러 이제 보수로 쪼개지는 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표들을 다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나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이렇게 지금 경선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이제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견 공감이 사실 갑니다. 그런데 또 다만 이게 총선 조기 대선이라는 게 지금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절차 모든 절차라고 한다면 이 말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겹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보수로서는 보수의 후보를 내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세력에게 이제 정권을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명이 더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오면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후보와 단일화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국민의힘 당사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 있는 3차 경선 진출자 발표회입니다. 지금 각 후보마다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곧 누가 최종 후보 2인에 들었는지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들어볼까요? 선관위 부위원장인 이양수 사무총장께서 결과를 선관위원장께 전달하겠습니다. 결과가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양수 선관위 부위원장께서 결과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후보님들 다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후보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선관위원장님의 발표를 다 함께 무대에서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먼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일과 28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할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되며 경선은 이로써 종료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3차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하신 후보님께는 아울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 경선에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후보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네 분 후보님들 잠깐 앞에 계셔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2차 경선까지 분투하신 두 분의 후보 중에 가나다 순으로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에 진출하신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 네, 자, 국민의힘 최종 경선 3차 경선 진출자가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이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분이 몇 % 득표를 했는지는 전혀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군요. 지난번 1차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경선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던 바가 있고요. 당 심투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심 투표가 어제까지 진행이 돼서 이틀간의 투표율이 50.9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모바일로 당심 투표를 했을 때 42.13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어제 ARS 투표를 했는데 8.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50.93, 그러니까 51%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 대선 경선 때의 당원 투표율 63.89보다
약 13%포인트가량 낮은 겁니다. 그만큼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중에 절반 정도 이제 투표를 한 것인데 그거는 결국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두 가지 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나 있었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홍준표,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네.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 것이 국민의힘 경선의 어떤 관심과 활력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는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대선을 앞둔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 실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의 그 연설 문화는 당 지도부와의 사실상 교감 아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나흘 이제 3차 경선이 남아있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찬탄 반탄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이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정확히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예측을 하셨나요? 제가 이쪽 평론계에서는 맥소장으로 알려 있어서 맥을 잘 잡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도 자체가 처음에는 저도 홍준표, 한동훈으로 가는 흐름으로 이런 추이가 가더라고요. 근데 토론회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그 수혜를 잇고 가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보수 지지층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네. 예전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에 굉장히 많은 표를 줬고요.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다, 배신자다 하면서 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여론이 조성됐는데 이제 본선이 다가오면서 경쟁력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본선 경쟁력이 누구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선택인데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층의 유권자들은 한덕수와 한동훈을 뽑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덕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김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단일화의 과정을 순조롭게 해서 한덕수 후보 대 이재명, 구도를 생각하는 국민의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 지지층에서는 아니야, 탄핵을 찬성하고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어야만 돼. 네. 라는 지지층이 극명하게 지금 갈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론 조성에 있어서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가 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아까 양만희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안에서의 변화의 조짐,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살아날 수 있으나, 근데 어떡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만 막아라 라는 어떤 기저가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 어게인이기 때문에 네. 본선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민경 대변인, 일단 김문수 후보가 얻은 당내 당심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외부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전에 논설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위 후보였습니다. 계속 1위로 달리고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심을 또 얻어서 이제 후보가 된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출마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여러 후보들이 또 이제 의견을 내긴 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이게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내가 아니어도 이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원샷 경선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어려움을 또 시사한 부분도 있어서 네, 앵커님이 지적하신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